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김문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은 또다시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개월 넘게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 진단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네. 저희가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근 한 5개월 정도 지루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발생했던 지난해 3월 달이 코스피가 1,500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3,000을 훌쩍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 자체가 100% 가까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뭔가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환경을 좀 시장이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본다면 현재 시장은 좀 미래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선반영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월부터 5월 달까지 좀 주요하게 좀 박스권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 올 하반기도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좀 힘들 걸로 봅니다만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마 6월 달에는 FOMC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금 확보하기보다는 조금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은 좀 박스권으로 봅니다만은 저는 3, 4분기가 들어가는 7, 8, 9는 코스 기준으로 한 3,500 정도는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자, 그런 맥락이라면 5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만은 6월 달은 FOMC 이후를 좀 기대하면서 오히려 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좀 모아나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6월 미국의 FOMC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FOMC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가운데 그때까지는 가치주, 컨택트주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오랜만에 또 유망주 함께 들어봐야겠죠. 오늘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하고 계세요? 네, 자 네. 오늘은 6월 기대주 3선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경기가 내년에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또 내년에 금리를 올리는 이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경계감 이런 호재와 악재가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6월 달에도 이런 호재와 악재가 좀 충돌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일단 6월까지는 여전히 좀 박스권의 연장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6월 달은 FMC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되는 5월 달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면 또 6월 FMC에서 조기 테이퍼링을 시사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6월 달에도 이번 5월 달과 마찬가지 성장 기술주보다는 약간 콘택트 관련된 기업이나 가치주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관련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하나금융지주, 기아,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총 3종목 준비해봤는데요. 하나금융지주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6월 달은 5월 달 당장 다음 주에 5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6월 FMC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에 대한 경계감들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경계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금리에 민감한 성장 기술주들 쪽이 조금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쪽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그 주식을 다 팔 수는 없거든요. 일부 줄여서 약간 대안주로 넘겨 타야 되는데 자, 이걸 소화할 만한 대표적인 산업이 저는 금융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내년 금리 인상 시간의 문제지 어쨌든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은 이 금융주 쪽으로 자금을 좀 돌리게끔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지금 이제 PER 5배 넘어가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PBR도 0.5배 이하짜리가 많고요. PER도 5배 이하짜리가 많기 때문에 아직 금융주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해서 비싸다라고 평가할 곳은 없죠. 그런 맥락이라면 일단 금리 민감한 성장 기술주의 수급을 소화할 대안주로 6월달은 금융주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자 기준 약 13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연말 기준 순자산이 한 33조, 올해 순이익도 한 3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기본 이 실적은 나오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대충 3조 원 곱하기 5배도 한 15조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13조 5천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는 최근에 다소 오른 것 같지만 올해 실적 대비 아직 5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뭐 내년 실적 대비해서는 아마 4배 정도밖에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일단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어떤 6월달 순환매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아차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2분기 어닝 쇼크 날 거다라는 건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2분기 이후로 3, 4분기에 아주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하반기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 자체는 2분기 어닝 쇼크 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좀 사긴 사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7월달 실적 발표가 어쨌든 안 좋게 나올 거니까 좀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미 노출된 악재가 노출되고 나면 주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막상 7월달에 실적 발표 임박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야지 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미리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어찌 본다면 6월 FMC 이후부터 오히려 자금이 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놓고 본다면 제가 이번 6월 달에 기아차에 대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조로 기아차가 지금 작년도 순이익이 1조 4천억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예상되는 순이익은 4조 가까이 되고요. 내년엔 잘하면 5조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최근에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뭐 버는 것 대비 8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요즘 한 10배 정도는 적어도 할인은 좀 없애자라는 분위기거든요. 10배 정도는 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충 한 4조 원 정도, 당장 올해만 해도 한 4조, 내년은 어쨌든 4조 넘어갈 거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올해 순익 대비 10배만 해도 시총 기준 한 40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인데요. 40조 원이면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 지금 기아차 발행주식수가 4억만 주가 조금 넘으니까 주가를 환산하면 99,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하반기 있다는 관점이라 본다면 이 8만 원대 이하에서 강한 하반 경직을 좀 잡고 있다는 걸 염두를 하고요. 뭐 지금부터 6월달 기아차는 좀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나가는 전략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지금 상당히 뭐 삼성 바이오와 함께 재료가 노출된 상태죠. 아마 주가는 재료 노출 이후로 하루 올랐다가 지금 3일 연타로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끝났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재료 노출 이후에도 외인 기관이 꾸준하게 어쨌든 사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재료가 노출됐다라는 관점보다는 외인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제로 노출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오히려 제로 매출을 매도의 기회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뭐 제로 노출 전에 크게 오른 것도 없는 상태고요. 하루 뭐 잠깐 오르고 말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인 기관들이 왜 꾸준하게 사는가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한국 정부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가 이제 백신 개발 협력 MOU를 체결을 했고요. 노바백스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당분간 좀 시장에 뭐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노바백스가 지금 코로나 백신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아마 6월 말 정도에 노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으로 아마 6월에서 한 7월 정도에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또 임상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런 이슈들도 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노바백스 자체가 이 생산 설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당연히 노바백스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온다면 관련된 위탁 생산 업체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목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6월 달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최근에 제로 노출 이후에 좀 빠지는 부분을 좀 기회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목은 6월 기대주로 6월 관심주로 해서요. 하나금융지주, 기아, SK 바이오사이언스 세 종목 관심주로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보시는지 박용호 고수께서 앞서서 이제 소개하셨던 종목을 또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종목 중에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OCI를 지속적으로 좀 네.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철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철강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철강 관련주들도 철강 가격이 연초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오르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네. 철강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자재가 보통 그 곡물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뭐 아까 대두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밀가루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를 그동안에 만들었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혹시나 폴리실리콘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2주간에 한 10%가 더 올랐어요. 오히려 예. 다른 것들은 한 20% 정도 내렸는데 이거는 아마도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도 바이든 그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 특히나 태양광 쪽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해상 풍력보다도 그 태양광 쪽에 그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폴리실리콘 가격을 지속적으로 강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 이후에 50%가 올랐다는 얘기는 2분기 실적을 우리가 꼭 눈여겨 봐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OC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EPS 대비 뭐 주가 나누 PER이라고 있는데 이 PER이 보통 한 30, 40 정도 됐었는데 2021년도 포워드를 계산한 그 추정 EPS로 계산한 PER이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관련주들 PR이 보통 한 30, 40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OCI는 이제부터는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대부분 설비를 이전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OCI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반등을 한다면은 이전 목표가 이전 고점 부근인 14만 원을 돌파해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의 영향에서 그 좀 하락을 한다면 11만 5천 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친환경 테마 보자라고 하셨죠. 그런 면에서 OCI 함께 보자라고 내일장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현숙 파트너의 내일장 유망주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아시아나항공 두 분께서 앞서서도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시기도 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또 거래 정지가 갑자기 됐네요. 갖고 계신 분들도 갑자기 당황스러웠을 텐데 아시아나항공 대응 전략도 짤막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아시아나 지금 이제 뉴스 매매 거래 정지가 네. 나왔고 지금 3,300억대 횡령 요 얘기가 예. 좀 나왔습니다. 예. 이 내용은 좀 공시가 이제 27일 내일 오후 6시까지 그렇군요. 네네. 네. 그 이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 회사에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아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갖고 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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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아시아나항공이 주시죠. 뭐 네. 현재 임원진이 아니라 전 임원진이고 이걸 합병하면서 부실 그쵸. 채무로 다 인정을 받았다면은 예, 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하지만 내일 그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략을 좀 더 정밀하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악재가 떠서 또 거래 정지가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을 때 일단은 조금 내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일단은 관망 의견 함께 주셨고 내일장 유망주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네. 내일 관심주는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네. 반도체인데 반도체 패키징 업체고요. 반도체에 사용되는 이제 세척이나 건조, 절단 여기 쓰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갔고요. 2021년까지는 앞으로 실적이나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지금 이제 15,000원에서 2배 가까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 여력은 없고요. 단기 박스권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조정이 좀 나올 때 한 3만 원 그 근처에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 잡고 좀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현식 파트너께서는 내일장 유망주로 한미 반도체를 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수요일장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